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 번도 경험 못한 한국전력에 대한 미래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네이버 한국전력 종목뉴스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온 거예요. 이 정보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를 안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판단이 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한국전력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2020년 2월 24일 기사입니다. 네덜란드 연기금 790억 원치 한전 지분 팔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탄소 배출 감축 노력 없어 투자 삭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는 영국 성공회의 공적 자금 역시 한전이 연말까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방침에도 공기업인 한전이 새로운 탄광 또는 화석 연료 발전 사업에 투자를 시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꼬집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연히 LNG라든지 지금 석탄, 화석 연료 그 전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환경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을 하기에는 지금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도 많이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탄소 배출이 약간 높은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또 요번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 봤더니 이거는 2월 21일 기사입니다. 중국 업체에도 입찰을 허용한다. 한국전력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세 인상은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원가는 낮추기 좀 힘들고, 그래서 전선 쪽 이렇게 투자 설비 비용에서 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 업체도 입찰을 허용한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국 전선 업계 경쟁력 악화 우려라고 이렇게 또 글이 나오네요. 그리고 다음 기사 보시죠. 한전 산불 피해 최종 보상금 지급 절차 개시, 이게 1월 10일자 기사네요. 400억 정도 이렇게 피해 보상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이 한국전력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 배경은 저는 탈원전이라고 봅니다. 약간 왜냐면은 전기를 생산 발전 비용이 당장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당정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31일 탈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기요금이 오른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사가 2017년 7월 31일자 기사고요. 그리고 발전 설비별 원가 재산성이라고 이렇게 조영탁 한밭대 교수님께서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원전이 발전 원가를 보시면 47.9, 그리고 석탄 62.4, LNG 119.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일 비싸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싸고, 그리고 이게 제일 쌉니다. 원전이 제일 싸요. 그런데 사회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과세대기, 오염비용, 지중화 비용, 사고 위험 비용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원전이 90에서 143, 그리고 석탄이 80에서 102, 그리고 LNG가 90에서 12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원전이 가장 비싸네요. 그런데 당장 발전 원가는 가장 싸죠. 그래서 당연히 발전 원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전기 생산 원가는 비싸다. 그런데 2022년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 요금이 인상이 없다고 분명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영업이익이 안 좋죠. 2022년까지. 여러분들 이런 거 기사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거든요. 당연히
매출도 높지도 않죠. 매출 높아질 수가 없죠. 전기세가 그대로니까. 그리고 발전 원가는 더 비싸지니까 당연히 수익성 악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당연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에 따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널리스트 제가 본문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한국전력 요금 인상 없이 박스권 탈출은 어렵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수가 많이 위축됐죠. 그래서 그거 경기를 살리겠다고 정부에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 오늘 같은 경우 금리를 인하를 안 했지만 또 추가해서 4월달에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고 생각하면은 4월달에 돈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돈을 풀고 내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할까요, 여러분? 힘들죠. 요금 인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박스권 탈출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박스권이 아니라 지금 하방으로 떨어졌죠. 주가가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내부 뉴스에서 다 뽑아온 거예요.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로운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2020년 1월 7일에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론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리면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역시 주가 못 올리죠. 왜냐? 전기요금 인상을 못하니까 주가가 못 오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사만 봐도.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 올해 10,000명 뽑는다고 하는데 한전에서 1,500명 최다로 뽑는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적자 3조면은 회사 없어지죠. 가루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 누적 적자 3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500명으로 인턴 최대로 많이 뽑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넘어가셔야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전 적자 매우로 또 올리나 주택용보다 비싸진 산업 현장 전기 요금, 이렇게 제가 기사를 읽어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일반 개인 가족용한테는 못 올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 현장 혜택 올릴 수 있냐? 근데 표를 보시면 주택용 추가로 산업용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 60.3에서 지금 105.3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주택용은 다운됐고요. 산업용은 많이 올랐습니다. 더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선진국을 보자면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 요금이 40에서 70% 정도 너무 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선진국, 요 정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106.5에서 105.8로 이렇게 좀 낮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용이든 그리고 산업용이든 전기비 인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태양광 쪽으로 이건 또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니 또 나오죠. 태양광 많이 지어도 효율 낮다고 합니다. 효율이 낮대요. 효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낮은 걸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원가가 올라가죠. 효율이 낮으니까.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해외에서 또 잘 나가냐? 보겠습니다. 이게 희망적인 기사였거든요. 한전 계열사 중 돋보이는 KPS 관건은 해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열사에 똑같은 이런
전기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강권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 기반 붕괴됐다. 중국 러시아한테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전 기술은 좋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의 원전 기술은 좋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탈원전 우리는 원전이 싫다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우리 원전사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들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저는 좀 갸우뚱할 것 같아요. 너네들 안 쓰면서 왜 나한테는 팔려고 하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 못 믿어 태클 건 외신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수출 이후 10년간 수주 제로라고 나와 있고요. 설계 안전 문제로 계약 못 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사 나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기사 한번 다 보세요. 검색을 다 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했더니 직격탄이 두산중공업이 맞았다고 하네요. 5년 만에 명예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원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죠. 주가 보죠. 주가 2011년도쯤 되는 거 이거 10년표거든요. 제가 10년으로 따온 건데 10년짜리 따온 건데 2011년도 최고점 83,000원에서 계속 우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83,000원에서 지금 5,110원이 됐죠. 주가가.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산중공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한전 내부 환경 개선했나 비판 방망 경영과 비리 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전력 공사 봅시다. 경영평가 B등급인데 연간 손실 1조 1745억인데 1인당 성과금 772만 5천원 이렇게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 1조 넘는 한국전력 기관장 성과금 1억이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만약에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앞으로도 영업이익을 단기순이 흑자를 못 만드는 회사에서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저가 비행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 보세요. 진에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스타항공 이런 데 보십시오. 제주항공 이런 데 보시면은 무급으로 휴가 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받았던 월급 100% 중에서 50% 다시 삭감하고 회사한테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회사 힘든 거 같이 부담하겠다고. 그런 게 기업의 미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주주들이 돈을 투자하는 돈으로 그래도 좀 빠듯하게 주가 신경 쓰면서 또로 영업이익 신경 쓰면서 영업이익 신경 써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기사 보시면서. 그럼 어떤 공적 자금이 이런 회사를 좋아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나가는 거죠. 좋은 회사들이 얼마 많아요. 우리나라 일반 사기업들도 배당금 7% 8% 주는 데도 많아요. 6%도 주는 데도 많고.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나와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 10년짜리 그 차트를 보시면은 2016년도에 63,700원이 최고였는데 지금 2016년도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4년 동안 23,1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3분의 1 토막 됐죠. 3분의 1 토막 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7년 5월 9일 이후 5월 9일 주가가 45,800원이었거든요. 한 주당. 근데 지금 오늘 23,100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외국인 지분율은 32.17%에서 23.66%까지 내려왔습니다. 퍼랑 EPS는 다 마이너스고요.
근데 PBR이랑 BPS는 좋아요. PBR은 0.21배, 저는 0.21배 이런 거 장부같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 회사가 파산해갖고 한 주당 나눠주면 BPS가 106,907원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분한테 한 주당.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영업 이익이 안 나잖아요. 성장성이 정체돼 있잖아요. 성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캐시카우처럼 돈이 잘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보 가치만 높으면 뭐예요? 돈을 못 버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수급 동향을 한번 봤습니다. 저도 사실 25,000원까지 이하는 좀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25,000원 밑으로 하방으로 다이빙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자, 보니까 일단 이 25,000원이, 제가 이 빨간 선 긋잖아요. 이 강력한 지지선이었단 말이에요. 25,000원의 강력한 지지선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뭐 25,000원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25,000원의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요 근래에 이걸 깨버렸죠. 23,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이 순매매가 엄청나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역시 외국인들은 미친 듯이 팔고 있고 개인분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낮은 가격이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더 내려가요. 지지선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지선이 없잖아요. 수급이. 계속 더 내려간다는 거죠, 저는. 호재가 없잖아요, 호재가. 영업이익이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영상을 찍었어요. 한국전력 공기업에 관련된 거. 공기업, 뭐 한국가스공사, KTNG 이런 거 좀 힘들지 않냐. 그리고 KT 같은 거. 저는 지금 보유하고 이미 25,000원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왜냐면 또 이게 한국전력이 반등할 때 또 V자 반등 나옵니다.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좀 자제해라. 그리고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는 폭락한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좀 저가에 25,000원대에 24,000원대에 잡으신 분들은 더 보유를 하셔라. 저는 이걸 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 보이는 벽이 있는데, 이 벽은 2년, 1년 요때 큰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이걸 들어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슈는 있죠. 지금 제가 대놓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좀 그게 그런 이슈, 표를 던지는 그 이슈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아예 마음이 돌아섰어요. 기관도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끌어올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 주식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저가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홀딩하는 자세, 좀 기다려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